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투자의 귀재 피터 린치 경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바로 투자의 성공은 단기적인 지수의 등락이 아니라요. 종목을 가려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투자 전략 가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방법과 같이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현재 저희 지금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한 혜택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이끌어가 주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의 3주 만에 다시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2분기 들어서는 지금 첫 방송이신 것 같은데요. 총선도 끝났고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좀 새롭게 임하는 각오로 저희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3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경제방송에서 활동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미 13년 차의 전업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시장을 겪으면서 하락장, 상승장, 경제 위기들 다 겪어봤습니다. 요새 무슨 생각들 많이 하시나요? 아, 장 빠져서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로 지금 장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하락장에서 또는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조그만 하락장에도 계좌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이 지수를 보는데 능통합니다. 제 필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락장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잡는지 명확한 지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는 평일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직장인이십니다. 또는 자영업자, 주부, 매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장중에 많은 컴퓨터,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정한 방식과 루틴이 필요한데 제가 13년 동안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이 종가 베팅을 통해서 계좌를 반전시켜 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황금 라인이라는 매매 기법을 통해서 장중에 조금 더 액티브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할까요? 아, 지수 반등 나와라. 지수 언제 오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나무를 보다는 숲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읽지 못하면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시간 동안에 이 지수를 이기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평일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관심주 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3월 말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A프로젠에 대해서 방송 중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3월 27일 날 바로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에 11.92%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날 때도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단기적으로 지수는 이제 반등권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종가 베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머니프린트 검색기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뭐냐? 종가 베팅할 종목들을 추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 언급했던 종목도 결국에는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3월 27일 날 추출이 됐었고 이런 종목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한미반도체 주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미반도체 주가 보시면서 야, 이 종목은 안 빠지고 계속 오르네.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크게 오르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느냐? 3월 20일부터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시장의 주도주다. 대장주다. 여러분 눌릴 때 이런 종목 공략해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지 반등할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3월 20일 방송 이후에 62%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좌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목들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수 저점을 맞추는 게 제 주특기고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지수를 볼 줄 알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지수도 맞출 수가 있지만 전 세계의 증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한 변동폭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 변동폭을 찾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기 저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단기 저점을 맞추는 지표와 기법,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항생테크도 레버리지를 공략을 합니다. 근데 그냥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방송 중에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 1월 22일 날 지수 저점 맞추고 3일 동안에 18%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수라는 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오르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은 여러 번 공략하듯이 지수의 저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월 13일입니다. 몇 프로 올랐죠?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라는 저점을 확인하고 어떤 특정한 지표와 기준값들을 통해서 반등하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정도의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71%, 12.09%, 10.25%.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개별 수익주들을 접근하셨을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계시나요? 근데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장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코스닥 레버리지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생테크 레버리지로 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지수를 우회해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번 했다? 제가 무려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6번의 공략을 했습니다. 이 공략의 포인트들을 다 찝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과 이런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랑 보시는 분들이 지수에 대해서는 정말 1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5회 보면서 공략하면서 계좌를 한 방에 복구하는 건 ETF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물려있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것으로 우회해서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비중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하다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 2차전지 ETN 이 모든 것들을 공략하고 여러분들 손안에서 전략과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 작년 10월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정말로 장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장에서도 저는 지수의 하락 포인트, 반전의 포인트들을 잡아냈고요. 실질적으로 10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드리고 6일 동안에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만 드린 게 아니고 함께 공략을 하면서 9.7%대, 10.2%대, 11.4%대 이런 식으로 지수에 포착하는 시점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공지를 드리면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전깃줄을 기준으로 공략을 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또한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나 어떤 지수나 어떤 종목이나 이런 상품들이 빨간색 전깃줄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암구덩이에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플러스 알파의 가산점이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지표들을 설정하시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지수, 단기 반등 저점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 모르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알고 계셔야 될까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또는 분할 매수하거나 또는 반등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공략 끝났죠.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깃줄 구간에 들어오고 또 반등을 도모하고 또 전깃줄 구간에 들어오고 반등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나눠드립니다. 왜냐? 지수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혜택으로 이 전깃줄 기법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정말로 많은 것들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 에너지 때문에 제가 방송 시작부터 기대가 정말 큰데요. 오늘은 또 2분기 4월에 전문가님의 첫 방송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위클리 시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이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를 자그마치 3가지나 소화해냈죠. 먼저 국내 총선에 미국의 3월 CPI 발표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까지 총선을 전후로 이 밸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한 업종 위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외국인은 반도체에 약 3조 원가량의 순매수 행렬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또 미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CPI 쇼크를 PPI가 어느 정도 만회해 주나 했는데 다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거대한 산에 가로막힌 이런 미 증시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삼성전자의 미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21일 일요일이죠. 이날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5월 1일인 FOMC까지는 유가를 제외하면 좀 금리 급등을 야기할 소재들이 많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나스닥을 먼저 봐야 된다, 미국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에는 커플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조금만 기침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폐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왜 긴장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캔들의 패턴, 차트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고점대를 넘지 못하면서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렴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평선 자체가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번지 점프대를 만질 수가 있는데 이 번지 점프대라 함은 급락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간을 고점으로 장기간의 박스, 단기 하락이 계단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 왜냐? 나스닥이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차트를 봐보세요. 나스닥은 현재 아직도 정배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코스닥 증시 자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다 알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가 무너진다는 것은 고점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고점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반등할 때마다 매물대가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앞 구간들은 다 반등이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좀 더디죠. 왜 그럴까요? 이평선이 다 역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평선 너무 쉬운 건데 그런 것들로 시장이 움직이나요? 네. 남들이 다 아는 기준과 상식 수준에서만 지수를 이해하고 판단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증시 파악할 수 있다. 얘기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단기 반등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있다? 올라갈 때마다 이평선들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꼭 물량을 줄여주시고 이 900포인트를 다시 어떻게 탈환하는지 그리고 탈환한 이후에 어떻게 지지하면서 한 번 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지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정말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앞으로 쭉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부터는 역배열로 들어서는 초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강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뉴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종목하고 연계를 지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얘기 드릴 때 뭐라고 얘기 드렸죠? 대장주를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AI나 반도체 관련 이슈와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들을 하셔야 되느냐? 증시가 반등할 때 이 주요 섹터들을 무시하고 오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섹터들을 다 끌고 올라왔는데 결국엔 증시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증시 반등기에 이 AI나 반도체 관련 섹터는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쏠려 있는 곳, 관심이 많이 있는 곳, 주도주를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휴전협상이 난항이 된다는 이유들 그리고 약간은 더 확전될 수 있다는 이슈들로 석유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그만큼 불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다 종목들 반등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초보자라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라. 이런 이슈들, 전쟁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에 뛰어든 삼성전기 2년 안에 양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들은 플라스틱 기판이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굴지 기업들도 다 이제부터는 뭐 5년 안에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수혜주들이 받을 것이다 하면서 뭐 피롭틱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시장 조정 나오니까 당연히 같이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감들이 남은 종목은 지수가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유리기판주 조금 밀리고 있지만 이런 식의 테마와 이런 식의 관심도를 가지면서 시장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초였죠. 월요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되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또 갑자기 이제 주 말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까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김보람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런 지수의 등락은 대세에 유의미한 지장은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데요. 이 김보람 전문가님의 필살기라고도 할 수 있는 머니프린트 검색기. 현재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끼는 건데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혜택으로 그냥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왜 중요하느냐?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직이 어떤 로직이어야 되느냐? 증시가 하락할 때 종목이 오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가 하락하는데 종목이 상승해.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호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눌림목을 뽑아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날들, 우리가 한 4월 9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이면 바로 얼마 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고 증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4월 9일 날 나온 종목들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4월 9일 날 포착이 됐는데 이 포착 이전의 시점을 보니까 종목들 어때요?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흥하해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험한 테마를 가지고 올랐지만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월 9일 날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다음 날 몇 프로의 상승을 보여줬느냐? 16%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입니다. 자, 링네트 4월 9일 날 포착됐나요? 4월 9일 날 실제로 이 검색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4월 9일 날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포착되고 나서 2일 동안에 8.8%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저번 주 장세 어땠어요? 코스닥 괜찮았나요? 여러분들이 증시 보면서 야, 이거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오르는 종목들은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힘있게 들어주고 어떤 특정한 섹터나 테마나 힘이 들어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 종목들을 편입하고 포트에 채워둔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때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옵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인데 실질적으로 4월 9일 날 이 종목이 어떻게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포착이 됐는데 포착되고 나서 2일 동안에 몇 프로의 상승을 보여줬다? 32%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4월 9일을 코스닥 지수 한번 열어보세요.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지만 정말로 강한 종목들 그리고 정말로 종목 내에 내재적인 힘이 있는 종목들은 반등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허황된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32% 수익 다 못 내도 괜찮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혜택을, 이 머니프린트 혜택을 받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램테크놀로지 충분히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검색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보자고요. 4월 9일 포착됐습니까? 포착됐습니다. 근데 2일 동안에 6%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4월 9일에 포착되고 추출된 종목들 하나도 안 빼고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문제들이 있나요? 물론 여기서 크게 먹었냐 작게 먹었냐 이런들의 차이들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 다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다루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하우, 여러분들 스스로의 운용법을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주는데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장에는 이 종목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봅니다. 상승장에 종목들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거 있나요? 분명히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검색되지 않을 뿐, 여러분들이 모를 뿐 단기 맥점들은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Y시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5일선 깨는 종가 부근대에서 검출이 됐고요. 검출되면서 2일 동안에 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작게 상승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도 4%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4에서 5% 작습니까? 종가 베팅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로 작게 수익 내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10%대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방송 중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만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종목들 전체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으로 이 모든 종목들을 균일하게 베팅하거나 균일하게 포트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익, 이런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지금같이 장이 하락할 때. 장이 하락할 때도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기준과 루틴이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얘기하겠죠. 4월 9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날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4월 8일이 4월 8일 날 종목이 딱 3개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한국석유, VT, 한양디지텍 이 세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걸 또 차트를 다 하나하나 보기엔 시간이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종목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석유, VT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 한양디지텍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검색 기준으로 16%, 한 3일 만에 16%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VT 7%대의 상승, 한양디지텍 12% 이상의 상승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월 9일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4월 8일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른 날도 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혜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뭔가를 배우셔야 될 텐데 뭔가를 깨우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계좌를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5일 날 S바이오메딕 검출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50%대 이상의 상승을 일주일 만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도주 눌림목 매매는 머니프린트 검색기다.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고 이제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도 상승하는 종목을 가려내는 법, 바로 머니프린트 검색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 눌림목을 뽑아내는 전문가님만의 이 고단수 툴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탐이 나는데요. 현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4월의 첫 방송인 만큼 이 전기줄 기법부터 머니프린트 기법까지 아주 많은 혜택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QR코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요. 전문가님의 전매 특허 기법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바로 브레이크 매매 기법,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그니처에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결국에는 브레이크 기법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기법을 아실수록, 브레이크 기법을 이해하실수록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더 잘 활용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가 베팅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정말로 어떤 공무원 같은 수익, 나는 따박따박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자리,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날에 올라가는 종목들 2개, 3개 수익 실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가 베팅의 장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장중에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제가 역으로 죄송한데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장중에 거래하셔가지고 수익 나는 종목들 많던가요? 그만큼 타점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가에 접근한다? 분명히 종목은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오르는 그 맥점만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안전한 매매. 왜 하락장에 안전하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 드렸죠? 하락장에 올라가는 종목은 뭘 가지고 있다? 내재적 힘이나 호재를 가지고 있다. 내재적 힘이나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관심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뭘로 표현된다? 거래 대금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이 높은 주식들을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기법이 다 필터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초보자나 주식을 잘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변환되게 됐을까요? 이 브레이크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나
계좌가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는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 전환 치트키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모든 매매 기법, 모든 검색기, 모든 라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종목 선정이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에 집착하고 타점에 집착하고 라인에 집착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종목 선정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지수 자체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로직을 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꾸준하게 수익 안 납니다. 근데 종목 선정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거래 대금이 최소 500억이 넘어야 됩니다. 더 강한 종목은 2,000억이 넘을 거예요. 또는 장대 양봉이 20% 이상으로 종가상 마감을 해야 되고요. 이 20% 이상 마감한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은 2,000억대가 넘어줘야 됩니다. 이런 로직과 단순하게 필터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주식에서는 벗어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배열은 어때야 될까요? 이평선의 배열은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은 정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떤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어디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가 종가상으로 제일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불변의 원리여서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전업투자 몇 년 했다고요? 13년 했습니다. 이 13년 동안 이 기법을 쓰면서 하락장, 상승장 이 기법으로 배신당해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 종가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만, 이론만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 핀거 5.57%, 5.13%, 5.86%, 5.66%, 6.28%. 아니 종가 베팅으로도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왜 지금도 계속 장중에 위험한 거래를 하시냐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기법을 이해해야지 머니 프린트를 잘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연계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입니다. 엔캠이 상승할 때 큰 폭의 장대 양봉과 시장의 주도주였죠.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어디서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에 공략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날이 2월 26일이에요. 근데 2월 26일 날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실제로 나왔느냐? 엔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폭이 15%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머니프린트, 이 혜택을 받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 찍을 수 있다니까요. 하루 만에. 엔캠 8.42%, 7.24%, 7.13%, 7.09%, 6.84%. 아니 주도주가 5일선 안 깨고 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그냥 생각하셨을 때 이거 언제 사지?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추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분명히 5일선을 깨는 그 자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나간 버스를 쫓아가게 되면 분명히 다치기 마련인데 내가 버스 정류장에 명확하게 서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버스는 분명히 나를 태우고 갑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버스는 더욱더 그래요. 근데 그 정류장이 어디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과 이 로직으로 10년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상승할 때 T로보틱스는 모르시더라도 거래는 안 했더라도 최근에 뭐가 좋았죠? 로봇 테마주가 좋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AI 관련주가 좋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로봇 테마, AI 관련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죠? 호재와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호재와 테마가 있는 종목 이제부터는 어딜 노려야 된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종가를 노려야 된다고. 근데 13%대의 상승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기법인데 이걸 누가 검색해준다?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검색을 해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출이 됐고요. 이때 말씀드린 종목은 13% 이상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때 장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등 나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추출된 종목, 장이 좋았을 때 종목들 추출되니까 여기 어때요? 실질적으로 32.55%,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다 나오죠. 머니프린트에 검색된 검색기 종목들조차도
장이 좋을 땐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36.69%, 11.3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는 거를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4%, 4.05%, 4.91%, 4.34%, 6.90%. 지금 장중에 본인이 거래해서 수익 나는 것들을 한번 매매일지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수익률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10%대 매번 그렇게 찍나요? 아니죠. 짜금짜금하게 2%, 3% 먹다가 또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자금자금 먹었던 그 수익률을 모두 한 번에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장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어느 특정한 로직과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플리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 이제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플리토라는 종목이 과연 호재가 있는 종목이었나? 과연 이 상승분을 맞춘 종목이었나? 내가 보려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었나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가 첫 번째 공략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베팅 다음 날 10%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나오고 나서 실제로 9.64%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그날 검색된 다른 종목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네오셈 23.92%, 4x4 14.71%.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오른 종목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함께한 종목들, 제가 실제로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아쉬워요. 제가 근데 3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KC입니다. KC 올라갈 때 반도체 관련주였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봉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어주는 게 좋다. 최소 500억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수치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대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뭘 해야 되죠? 이평선이 뭐여야 된다? 정배열이어야 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단순한 원리를 깨우치고 숙지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이죠.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5일선 깨는 첫 번째 종가 왔죠. 그러면 이 5일선 깨는 첫 번째 종가에서 베팅했고 머니프린트 검색기에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 이틀 동안에 몇 프로의 상승을 보여줬다? 실질적으로 10%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장중에 이런 거래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지 않으셔도 종가 베팅만으로도 이런 퍼포먼스 낼 수 있다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다 올려주시잖아요. 6.54%, 5.56%, 5.69%, 6.70%. 스윙 투자만이 답이 아니고요. 초단타가 답이 아니고요. 종가 베팅도 답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투자, 나한테 환경에 따라서 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매매 로직과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데 이 이론과 이 강의들 이런 것들을 다 무료 강의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들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머니프린트 검색기 플러스로 브레이크 기법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진짜로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명확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S바이오 메딕이 여기서부터 50% 갈 수 있는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이 50%를 다 수익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터링을 해준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4월 5일, 4월 6일, 4월 8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추출해서 시장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상승장, 하락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락하는 장에서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앞에 상승분이 크게 나온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상승분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힘이 있거나 호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조정을 주게 되고 그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맥점이 단기 이평선이 정배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로직을 진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필터링해서 다 수치화해서 머니프린트 검색기로 연결지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머니프린트 검색기 중에서 테마 얘기했습니까? 거래대금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시장 탓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이도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필터링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종목들 보자고요. S바이오메딕은 제일 좋은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다 뭐 6%대, 4.9%대, 또 3%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솔루션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근데? 지금 이미 여기만 해도 80%가 넘어가는 확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승장이 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요. 그런 설레임을 가지면서 시장을 맞이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가져가시고 이제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사용을 하려면 브레이크 매매 기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머니프린트 검색기 현재 문의 주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종목 전체를 이해하시고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종목만 떨렁 드린 다음에 이 종목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피롭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렸죠? 유리기판 관련주, 시장에서 돈이 많이 쏠려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티스가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고점대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니까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첫 번째 공략할 타점이 이제 어딘가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5일선 깨는 음봉 종가요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목 상승했죠. 5일선 깨는 음봉 종가 나왔죠. 다음 날에 몇 프로 상승했냐? 이거 되게 작아 보이시죠? 근데 4% 이상대의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지수가 밀고 내려오니까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수는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왔다. 단기적입니다. 그러면 몇 번의 상승을 더 출발 준비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출발을 할 때 피롭틱스도 반등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유리기판 관련 호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잠재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슈,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런 캔들과 위치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3만 원대 위로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놀 때 1층에서 놀아야지 4층 같은 데서 놀고
난간 같은 데서 놀다가 떨어지면 온몸이 다 부러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가가 고점대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옥상에서 막 노는 거랑 마찬가지. 옥상에서 놀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내려와, 다쳐, 위험해. 근데 1층에서 놀 때는 그나마 괜찮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직 1층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한 호재를 가지고 상승했는데 이미 상승 부위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수가 반등할 때 종목이 들어줄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옵틱스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방송 시간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다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목의 흥망성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올라갈 땐 시장의 대장주였죠. 보세요. 시장의 대장주가 특정한 호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뭘 노려야 됩니까?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종가를 노려야 되죠. 근데 5일선 깨는 첫 번째 종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한번 우리가 주도주나 지난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왔습니까? 나왔죠. 근데 종목들 여기서 꼬리 주면서 다 상승시켜줬습니다. 여기 다 4에서 5%대의 수익 구간을 줬다는 거예요. 설사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고 대장주고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팔고 나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목에 대한 공략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항상 중요한 게 종목은 원초 가격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원초 가격의 개념이 뭐냐?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이만큼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지금 안 쓰나요? 쓰죠. 2차 전지 관련 다 이슈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섹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주가는 호재는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가격은 이 원초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놀아야 된다? 옥상? 아니, 1층에서 놀아야 된다. 주가는 이제 1층 가격대까지 조정이 많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이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구간을 노릴 때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농화성 이제부터는 빠진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이평선의 구간들이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약 4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50%가 단기 맥스거든요. 우리가 박앤셀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고점 대비 50% 떠지면 누구나 사고 싶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전한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오르냐? 아니죠. 기본적으로 역배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김보람 전문가가 얘기한 종목 다 오르고 다 무조건 반등하고 이게 아닙니다. 역배열을 풀어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들을 잡은 후에 다시 한번 2만 원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전고점 간다. 2차 전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 중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혜택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는 필옵틱스였고요. 두 번째는 한농화성이었죠. 우선 필옵틱스, 이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농화성 역시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김보람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전기줄 기법,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브레이크 매매 기법과 황금 라인 기법에도 많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하이킥 공략주는 필옵틱스와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